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에스캠입니다. 2014년에 설립됐는데 이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유기 소재 분야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벌써 제천의 3공장까지 가동 중이고 곧 4공장 증설도 앞두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특히 인상적인 건 전체 인력 중에 연구개발 인력이 무려 23%나 된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겠죠. 주력 사업은 역시 OLED 합성 제품입니다. 작년 매출 331억 원, 이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헬스케어 분야로도 발의 넓힘이 있어요. 머크 자회사 같은 곳에 진단 시약도 납품하고 국내에는 동물용 의약품 원료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의약품 중간체 사업 비중을 늘려서 2027년에는 GMP 인증 설비까지 갖추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OLED 시장 자체 전망도 저는 꽤 밝다고 보는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기본이고 애플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또 현대차 같은 전장 부품으로도 OLED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의 차세대의 VR 글라스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에스킴의 기술력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OLED 소재의 원료 합성부터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정제까지 이걸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에요. 올해 말부터는 분석 장비까지 들여와서 품질 분석도 직접 하고 내년, 그러니까 2026년이죠. 그때는 소자 평가까지 가능해진대요. 그야말로 소재 개발 전 과정에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특히 수익성이 좋다는 RGB 소재 공급 경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리사이클링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OLED 패널 만들 때 버려지는 비싼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시 모아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이고도요. 근데 뜻임은 고객사한테서 이 폐소재를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마진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키우려 한다고 해요. 이게 잘 되면 회사 전체 수익성이 확 좋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글쎄요, 근데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LED 시장 성장세, 물론 기대는 되지만 과거의 중국 변수 같은 것 때문에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주춤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예측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태블릿이나 자동차 전장으로 확대된다는 것도 아직은 기대감이 좀 더 큰 단계 아닌가요? 실제 시장 침투 속도나 규모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그 리사이클링 사업, 마진율이 높다는 건 알겠습니다.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고객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키우려 할 때라는 그런 전제가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고객사 의지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만약에 고객사의 경영 전략이 바뀌거나 아니면 특히 요즘 중국 경쟁사들 가격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경쟁 구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폐소재를 계속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지금으로선 없고요.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단기간에 회사 전체 이익 구조를 확 바꿀 수 있을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계속 필요할 텐데요. 내년에 풀 라인업을 갖춘다는 건 경쟁력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연구개발 비용, 설비 투자 부담이 계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긴 하죠. 네, 연구개발 인력 비중 23%라는 것도 기술 우위를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027년 목표라는 헬스케어 GMP 설비 구축도 아직 시간이 꽤 남은 계획이고요. 현재 최대 생산 능력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원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공장 증설로 2배가 된다는 계획도 아직은 그저 예정일 뿐입니다. 실제 증설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나 삼성 SDI 같은 주요 파트너사와의 관계, 이게 안정적인 기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도 됩니다. 협력과 의존은 동전의 양면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들 파트너사의 전략이 바뀌면 에스캠 실적에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에 위험 요소가 전혀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에스캠은 이미 OLED 소재 개발 시작부터 양산까지
다 경험해봤고 소규모 연구부터 대량 생산까지 다 되는 설비를 갖췄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양산 의뢰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리사이클링 사업도 물론 말씀하신 위험 요인들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에스캠에게는 정말 강력한 성장 기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 에스캠의 미래 가치는 OLED 시장 성장세가 얼마나 꾸준히 이어질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리사이클링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크게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과연 에스캠이 탄탄한 기술력과 이 신사업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정말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지속적인 투자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던져보자면요. 에스캠이 가진 두 개의 기술축, 바로 OLED 소재 기술과 헬스케어 분야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분야의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에스캠만을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